40년을 참은 여자가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72세 박순자 씨 얘기입니다. 결혼한 지 꼭 40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 이철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순자 씨가 처음 이철호 씨를 만난 건 29살 때였어요. 중매였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결혼했어요. 맞선 한번 보고 부모님이 좋다고 하면 결혼하는 거였죠. 철호 씨는 그때 키가 크고 말쑥했어요. 공장에 다니고 있었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 어머니가 저 사람이면 된다고 했어요. 순자 씨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 첫 해는 나쁘지 않았어요.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철호 씨는 공장 일을 했고 순자 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고 작은 전셋집에서 넷이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바빴고 바빠서 외롭다는 걸 느낄 새도 없었어요. 문제가 시작된 건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부터였어요. 철호 씨는 퇴근하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주가 됐고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오면 크게 화를 냈어요. 별것도 아닌 일로 소리를 질렀어요. 밥이 맛없다고, 집이 지저분하다고, 애들이 시끄럽다고. 순자 씨는 참았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이혼하면 애들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었어요. 철호 씨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장 친구랑 둘이서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고요. 순자 씨는 반대했어요. 지금도 빠듯한데 무슨 사업이냐고. 근데 철호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반찬 가게 팔아서 모아둔 돈 1,2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 돈은 순자 씨가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게는 1년 만에 망했어요.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순자 씨는 울면서 다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갔고 딸은 취업을 했어요. 집도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순자 씨 마음속은 달랐어요. 철호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둘은 남 같았어요. 식사도 따로 했고 TV도 따로 봤고 잠도 따로 잤어요. 어느 날 순자 씨가 거울을 봤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이들은 이제 다 컸고 그러면 나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가 변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해서 나간 거였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를 내가 좋아서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습니다. 반 사람들이랑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도 마셨어요. 그 사람들이랑 있으면 숨이 쉬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숨이 막혔어요. 그날 일이 일어난 건 순자 씨가 문화센터 나간 지 2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철호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저녁도 안 차려놨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자 씨가 수업 때문에 늦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철호 씨가 그 문화센터인지 뭔지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묶여있던 실이 툭 끊어지는 느낌. 그날 순자 씨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당신 종이냐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철호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 씨는 혼자 부엌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울면서도 속이 후련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는 그만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업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수채화의 서예까지. 집에서도 당당해졌어요. 밥은 차려줬지만 소리 지르는 날엔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달래지 않았어요. 철호 씨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이상해졌다고. 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된 거라고. 그 무렵 순자 씨가 조용히 알아보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이혼 절차였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이혼 상담 전화도 해봤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나뉘는지 혼자서 다 알아봤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결혼 40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철호 씨가 저녁에 외식이나 하자고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념일을 챙긴 거였습니다. 순자 씨는 잠깐 흔들렸어요. 그래도 40년인데. 근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순자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어요. 철호 씨가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어요. 이혼 서류라고 했습니다. 사인해달라고 했어요. 철호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 잘하겠다고, 제발 가지 말라고.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40년 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근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고.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순자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에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여요.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마십니다. 그 시간이 좋다고 해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아무것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이. 문화센터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림을 꽤 잘 그린다고 선생님이 칭찬해 줍니다. 반 사람들이랑 전시회도 나갔어요. 자기 그림이 벽에 걸린 걸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해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불쌍하면 아들이 잘해드리면 된다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라고. 딸은 달랐습니다. 엄마 잘했다고 했어요. 진작에 그럴 걸 그랬다고. 그 말이 가장 위로가 됐다고 해요. 순자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후회되는 게 없냐고.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후회는 없다고. 딱 하나 있다면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40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40년을 낭비한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서글프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됐다고. 앞으로 살 날이 20년은 더 있으니까 그 20년을 잘 살면 된다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마음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참는 게 옳은 건지 용기를 내야 하는 건지 정답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결국 아무도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꿀잼 한 스푼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씨는 요즘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창가에 앉아서 혼자서 천천히. 그리고 생각한대요. 오늘도 내 하루라고. 그게 참 좋다고. 72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자유롭다고. 그 말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꿀잼 한 스푼이었습니다.